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미군기지 어디쯤인지 알겠어요? 이게 다 미군기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메인 포스트, 사우스 포스트 나눠져 있다고 하잖아. 네. 이게 사우스 포스트거든요. 여기가 제일 끝인 거예요. 길이 이렇게 이게 확 열려 있잖아, 여기가. 네네.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 큰 웅장한 건물 있죠? 네. 저기가 드래곤 힐 호텔인 거예요. 저기는 저기 지금 남는 거 잔류부지인 거야. 반환 안 한다면서요? 그치, 반환 안 한다는 거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은 이태원로가 있고 그 위에가 이제 메인 포스트가 되는 거죠. 미군기지는 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똑같은 군대잖아요. 한국에 있는 군대랑 뭐. 한국 군대 것도 오염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한국 군대도 뭐 그럼 정화하잖아, 우리가 그 문제를. 근데 미국은 자기는 정화 안 하잖아. 이거 그리고 숨기거든. 이게 미국 스스로가 우리한테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알아낸 적은 거의 없어요. 하여튼 여기는 우리 땅인 거예요, 우리 땅. 막혀져 있지만. 네. 원래 여기가 골프 연습장이었거든요. 저기서 골프를 연습하고 여기 뭐 바베큐 파티 하고 막 여기는 소프트볼 하고 막 이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안 됐을 거예요. 조사를 했다고만 나왔지 정화를 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로 어떻게 또 개방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곳도 정화를 한 게 없는데. 여기는 이제 오염이 많이 발견된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염 수치가 나오긴 했거든, 여기도. 헬기장에. 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여기 안에 헬기장이 있거든. 헬기장을 품은 공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소음과 진동이 얼마나 심한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오면 그 헬기장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헬기장을 품은 공원? 그런 공원입니다. 그런 공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뭐 공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데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용산 이 구역이 전체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국립용산공원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만들어질 조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국방부와 대통령, 이제 청와대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거고요. 편하게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저기가 뭐라고 얘기했죠? 집수정인데 물을 모으는 곳이지만 사실은 뭐다? 기름 오염된 물을 꺼내가는 것이다. 저곳은 미군기지 기름 오염의 상징을 보여주는 곳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군이 정화해야 된다.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지금 2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여기서는 기름 냄새가 나고 서울시에서 1년에 4차례씩 모니터링을 하고 이 지하수 집수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탱크로리 차량이 지하수를 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군기지 내에 각종 에너지원이 다 기름이고 기름을 가지고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오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축적되고 있어요. 사실 미군기지가 사용 중일 때는 정부에서도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2001년에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 6호선 녹사평역 공사를 하다가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이 돼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군기지 내부에 오염원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용산기지 바깥쪽을 정화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해마다 계절별로 오염 지하수를 조사를 해서 나오는 수치가 있는데 기름 오염 성분은 보통 5가지 성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군 발암물질인 벤젠, 그 석유계 총탄화수소라고 하는 TPH, 에틸벤젠, 크실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내 기준치에 뭐 심한 경우는 500배, 600배 이상 확인되기도 하고 지하수 오염이 좀 심한 편이고요. 아우 냄새가 좀 심하네요. 아, 익숙해지셨어요 이런 거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세요? 좀 심하다. 또 다른 하나는 녹색연합이랑 뭐 민변, 용산 주민모임 이렇게 해서 시민사회에서 미국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인된 자료,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미군기지 내부에
84건의 사고 기록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게 있고 뭐 분석한 자료가 나온 건 아닌데요. 주한미군 자체적인 환경관리 기준에서도 최악의 유출 사고다 할 만한 사고가 이제 7건이 있었고요. 이게 3,700리터 이상, 그러니까 1,000갤런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를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고가 7곳 이상 있었어요. 이렇게 미국은 항상 은폐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여러 군데서 드러났었어요, 지금까지. 그럼 아직 어쨌든 한국은 저 내부 사정을 다 모르는 거네요. 모르죠. 전혀 알 수 없어. 그리고 은폐된 84건을 밝혔잖아. 이게 정부가 밝힌 게 아니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밝혔다고.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공개하면서 우리가 환경부에도 보냈죠. 봐라고. 이거 좀 보라고. 이거 갖고 협상을 하라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러면은 미치겠한테 이야기 하겠다는 거야. 크로스체크를 하겠다. 왜 이거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나. 그럼 그런 거에 막 항의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니네가 이렇게 오염시켜놨고 우리한테 알려주자. 말도 못해. 그러면 협상이 깨진다는 거야.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네, 대통령 집무실의 졸속적인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용산 주민들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 없는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은 철회해야 한다. 용산기지는 밝혀진 유료 오염 사고만 100여 건에 달하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곳이다. 그런데 미군기지 오염 정화에 미국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염 정화에 1조 원 혹은 그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저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니까 용산기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곳 근처에 캠프김이라고 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곳이 반환된 부지입니다. 하지만 정밀조사 보고서는 지금 국방부에 의해서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왜 반환된 기지에 어마어마한 오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알 거리를 무시하고 국방부는 지금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취재해 주시기 바라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진 않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용산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 모임이라는 작은 모임을 함께 꾸렸어요. 거기는 이제 몇 명 되진 않죠. 저랑 여기 살고 있는 후배들 찾아가고 후배, 해방촌에 사는 후배, 애 키우고 있는 엄마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 엄마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이나 되려나?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주민 모임을 했죠.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나서서 하신 거예요? 저 원래는 도방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결혼하고는 강북구에 살다가 다시 용산이라는 곳에 오게 됐는데 오면서 이제 제가 용산 미군기지를 온전히 반환받는 데에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고 우리는 뭐 다 전세 살지만 어쨌든 좀 나름대로 엄마들로서 사명감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 애들이 살아갈 땅, 이게 어떤 땅이어야 되는가. 스티커 모자 붙여서 경보대 쳐서 점점 이상